전립선이라는 거는 남자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이고요. 방광 바로 앞에 있다고 해서 앞전자를 써서 전립샘 또는 전립선이라고 부르는 밤톨만한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악성 종양이 생기는 거를 전립선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초기에 발견될 때는 아무런 증상 없이 발견될 때가 제일 많고요. 물론 이제 전립선암이 좀 커져서 좀 압박 증상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진다든지 소변이 좀 자주 마려워진다든지 아니면 소변에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이제 그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거는 일반 전립선 비대증 증상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만 가지고는 전립선 비대증인지 암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이제 또 전립선암이 좀 진행하는 경우에 그 직장 쪽으로 조금 진행한다든지 이러면 변 볼 때 어떤 통증이라든지 불편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 되는 경우, 제일 많이 전이 되는 데가 이제 뼈인데요. 뼈로 전이 되면 이제 뼈 전이 된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이제 제일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 국가암 통계를 보면 연령이나 이런 걸 보정한 상태에서 10만 명당 한 그 30명 정도 그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암의 발생률로 따지면 4위에 해당되고 있고, 지금 이제 꾸준히 그 발생률이 증가하는 암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 순위가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듯이 PSA라는 검사를 하는 게 좋은데요. 통상 50대부터 매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이 PSA 검사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그 PSA 검사를 자발적으로 이제 알아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대한비뇨기 종양학회랑 대한비뇨의학회에서 블루리본 캠페인을 통해서 온라인 서베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40대 이상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전립선에 대한 그 건강검진을 받아본 분이 6분의 1, 6명 중에 한 분만이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 PSA 검사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분,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분이 한 그 10분에 한 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PSA 검사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이렇게 영상 촬영이나 이런 게 아니라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종양 마커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마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에도 PSA 수치가 올라가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매우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대한비뇨기 종양학회랑 대한비뇨의학회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블루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전국 전립선암 지도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는 전국의 6개 지역에서 55세 이상 남성 7,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PSA 검사를 시행을 했고요. 이 중에서 약 3분의 1이 PSA가 3 이상으로 전립선 조직 검사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로 조직 검사를 시행한 사람들 중에 약 3분의 1이 전립선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인구 비례나 이런 걸 보정을 해서 계산을 하면 약 3% 정도가 전립선암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 국가암 통계랑 비교를 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전립선암 환자들이
지금 진단이 안 되고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PSA 그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암이 진단될 확률은 매우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치가 높다고 다 암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PSA 검사 기준으로 보통 한 3 정도 이상이면 조직 검사를 권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했을 때 실제 암이 진단되는 빈도는 한 35% 정도, 35%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SA가 높으면 조직 검사를 일단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조직 검사에서 이제 암이 진단되어야지 전립선 암을 이제 확진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PSA가 3 미만인 경우라도 전립선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조직 검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PSA 수치가 한 20 이상, 10에서 2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약간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적어도 5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적어도 이제 임파절 전이나 아니면 뼈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치가 많이 높은 경우에는 빨리 진단을 하고 다른 데 전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고요. 이게 국소 전립선 암일 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이제 완치가 됐다. 그러면 이제 수치가 측정할 수 없는 값 정도, 보통 한 0.2 이하 값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재발을 하게 되면 항상 PSA 수치가 먼저 상승하는 게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검사가 이 PSA 검사가 되겠습니다. PSA라는 수치가 매우 중요한 모니터링하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이제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요법을 오래 하다 보면 남성 호르몬 억제 요법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세 저항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PSA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 약제들을 쓰면서 이제 수치가 떨어지면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거고, 이제 반대로 이제 수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약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 안 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PSA는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질병의 진행을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검사고요. 제일 민감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거세 저항 단계라고 하더라도 PSA는 매우 중요한 검사가 되겠고요. 또 실제 한 연구에서 보면 영상학적인 진단으로 거세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진단한 것보다 PSA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먼저 시작하는 게 적어도 1년 이상의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 못 들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쪽에서 이 PSA 유용성에 대한 전향적 임상 연구가 있었고, 유럽 쪽에서 임상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크게 효용이 없는 걸로 결론을 냈었고, 유럽 쪽에서는 효용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전향적 연구 결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쉽게 수용이 안 됐는데요. 이제 미국이랑은 우리나라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미국은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립선 검진을 받아본 비율이 6명 중에 1명 정도라 그랬는데, 미국은 적어도 평균 2번 이상 평생 PSA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가 검진 차원에서 PSA를 하지 않던 하던 상관없이 이미 다 진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임상 시험은 좀 설계부터 좀 잘못됐고, 결과가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